안녕하세요. 총학생회장단 정보 회합과 신민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총학생회장단 부후보 국어국문학과 하소정입니다. 리뉴얼은 다시 모두와 함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의미를 담은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학생회가 가지는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이름이고요. 저희가 새로운 관점에서 학생회 활동을 혁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이제 과 학년대표에서 단과대학 학생회장단까지 홍익대학교에 입학한 이래로 계속해서 학생회 일원으로 활동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학생사회에 1년 더 몸 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 유니온 그리고 문화기획자는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사회의 학생회의 세 가지 역할입니다. 오피니언 리더는 교육권, 인권 등의 학내외 이슈를 의제화하고 문제로 제기를 하면서 해결하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유니온은 조합으로서의 역할로 가입 대상자들인 학생들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기획자는 학생들의 문화를 기획하고 선도하는 기획자의 역할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사실 이 입학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적립금 문제가 사실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도 저 1학년 때부터 적립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지금 작년에도 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거에 대한 규제책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바라보는데, 홍익대학교가 전국 이제 적립금 1위로 이제 가장 문제를 많이 제기받는 대학이긴 하지만, 이건 본질적으로 홍익대학교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 대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들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뭐 홍익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이화대학교,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그다음에 뭐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대학교들의 금액이 사실 전국 대학의 적립금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 대학들과 이제 네트워크를 좀 해서 이제 입학금 폐지 운동 때도 사실 총학생회들의 연대체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목소리가 내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전임교원 학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4차 이제 학교학생협의회에서 저희도 대표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고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 계획이 있고 학교가 채용 계획은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제대로 채용을 하는가는 학생회가 꼭 지켜봐야 할 이제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임교원이 채용됐느냐 안 되느냐는 학교 이사회 회의록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실제로 채용이 되었는지, 얼마나 채용이 되었는지 감시해야 하고, 정말 이제 교학협에서 학교가 말한 대로 채용이 더 안 됐다고 하더라면은 목소리를 내야겠죠. 그리고 그 교육비 환원율이 생각보다 사실 체감되는 지표가 아니에요.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30%의 교육비 환원율을 이제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학생들이 그것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그리고 학교학생협의회 그리고 여타 수많은 회의체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캠퍼스 자율전공학부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전공 선택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캠퍼스 자율전공만의 수업 중에 전공 탐색이라는 수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개선해서 전공 탐색을 위한 그 시스템 재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소속감 부여를 위해서 캠퍼스 자율전공이 관리하에 그런 강의실 배정을 교학협 등에서 논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필수 이수 과목이라는 게 이제 교필 영어나 전공 기초 영어 같은 졸업을 위해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등을 말하는데요. 매 학기 이제 수강 신청 때만 되면은 학우들이 정기형을 못 들었다, 신청을 못했다, 교필 영어에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학생 대표자 협의회, 교무학사위원회 등에서 이 필수 교양 과목들의 추가 개설을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고요. 그 수강 인원의 증원에도 좀 더 그 학교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문제는 인원이 많이 몰리는 학과들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자율 전공이 많이 몰리는 학과, 혹은 이제 정원외 전형이 많이 몰리는 학과, 혹은 이제 복부전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학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학교 측이 먼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이제 그 학과들을 위해서 공간을 추가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도 안을 짜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안을 일단은 먼저 학교와 이제 논의를 해서 그 안이 어떤 안이냐, 그 안을 빨리 구체화시켜라. 학생들은 공간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을 거니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을 할지 이제 학교 측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지금 물리적인 공간이 되게 사실 홍익대학교가 좁은데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은 디자인밸리와 지하 캠퍼스 개발입니다. 디자인밸리의 원래 계획에는 사실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산학협력을 위한 공간인데, 그 공간들을 이제 산학협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서 학교의 본질인 교육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총학생회에서는 이제 1년간의 계획에서 중요 계획으로 잡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학교학생협의회 혹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로 이제 불리던 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 2주기를 맡게 된 거죠. 근데 평가 계획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 1주기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나눴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X, Y, Z 3개 등급으로 나눈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A, B, C, D, E 이렇게 5개 나눈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50% X가 50% 나머지 Y, Z를 나머지로 이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제 1주기 대학구조 개혁 평가와 별 다른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뭐 취업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원에 따른 뭐 미스매칭을 좀 이제 조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교육비 환원율, 그리고 전인교원 확보율, 이 정도의 지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전인교원 확보율은 앞서 말했듯이 학교에서 이제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한 것처럼 실제로 전인교원 채용을 하는지 제도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이제 이사회 회의록이나 아니면 평의원회 등이나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확보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고, 교육비 환원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돌아가는 교육 여건에 대한 것들 높여서 일단 등록금 환원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단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원들의 참여 소통, 그리고 두 번째가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대한 협조, 그다음에 발전,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법인 회계 재정의 투명성과 그리고 법인의 책무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법인의 책무성 같은 경우에는 법인 회계가 이제 홍익대학교 등록금 재원에서 법인이 내는 돈이 9억밖에 사실 안 돼요. 그에 비해서 학생들의 등록금은 1,90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회계 재원으로 봤을 때 등록금은 70%, 그다음에 법인 전입금은 이제 0.3% 정도의 수준인데, 실제로 이게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니까 그것에 환원되는지, 그리고 법인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9억 외 이상의 금액을 낼 수 있을지 그것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핵심 기조로 잡고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한다면 거리미술전이 지금 사실 올해 좀 잘 진행되지 않은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사실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거리미술전에 대한 제반적 지원이 없고 학생들이 사실 하기 힘들어서 사업도 너무 많이 커지고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도 거리미술전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좀 수업 시간에 거리미술전을 공통전공으로, 미술대학 공통전공으로 좀 넣는 방식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지표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엘리베이터 안전 문제나 그 수영장 폐쇄와 관련된 안전 문제로 인해서 안전 문제가 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과대 강의동 중심으로 노후화된 건물의 정밀 안전 진단 검사를 학교 본부 측에 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 리모델링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 수영장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정밀 안전 진단 검사에서 안전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폐쇄를 해야겠다고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 공중으로 붕 떠버린 수영 교양 강의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수영반, 스킨스쿠버 동아리 등의 동아리들을 위해서
학교 주변에 있는 지자체 시설과 협력을 하여서 사용 계약을 맺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이 과정에 이제 학교 본부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 직선제가 또 2016년, 17년 들어서는 이제 또 새롭게 대학들에서 다시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되는 배경에는 대학의 민주주의를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총장 직선제를 이제 도입함으로써 이제 결국에는 홍익대학교 구성원 전체를 이제 볼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총장님을 좀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결국에 홍익대학교 문제의 본질은 이제 교육비 환원율이 낮다. 그리고 적립금을 너무 많이 쌓는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야기시키는 본질적인 구조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구성원들이 돈을 써달라, 그리고 뭐 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가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홍익대학교의 불통 구조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결정권들이 학교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결정권을 학교가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나눠서 갖는 것,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제 구성원들 모두를 배려할 수 있는 그 구성원들 모두의 목소리를 이제 귀 기울일 줄 아는 총장님이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총장 직선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학생 이사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불통 구조에서부터 이제 제가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사실 홍익대학교의 중요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립금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사회에 지금 학생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학생 이사를 이제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도적 논의는 좀 더 해야 되겠지만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학생 이사들을 뽑아서 실제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학교의 중요 결정들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을 이제 뽑는 게 이제 학생 이사제고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이제 이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게 학생 이사제입니다. 총장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도입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잖아요, 홍익대학교에.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한 자료 조사부터 먼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다른 학교들의 총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있는 뭐 국공립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립대학이라든지 그런 이제 표본들의 조사를 먼저 구한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이제 마련하기 위한, 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그런 제도 조사가 먼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정책 중 하나였던 이제 홍익대학교 공동체 권리 구성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협이라고 그러죠. 교수협의회, 그리고 교직원 노조, 그리고 학생회 이렇게 참여하는 세 개의 이제 단체가 참여하는 그 단체에서 이제 표본들을 통해서 표본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이제 협의도 하고, 그런 식을 통해서 마련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사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같이 대학들이 풀어가야 할, 총학생회들이 연대해서 좀 풀어가야 할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그거에 대해서 평의원회를 비롯해서 그런 이제 학교와의 협의체에 대해서 학생들의 권리가 너무 작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학생위원 비율이 너무 작다. 총학생회들의 연대체인 전국대학생 네트워크와 함께 어떻게 보면 그 연대체의 하나의 사업으로 학생이사제를 이제 한국 대학들에게 도입하자라는 것을 이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럴 경우에 홍익대학교 내에서 학생이사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 파급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인 공청회 같은 경우는 학교의 중요 이제 정책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그런 이제 학교의 정책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자리를 사실 좀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프라임 사업 때도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올해도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의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에서 먼저 의문 제기를 하고 이제 학교의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뭔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거나 아니면 질문점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학생회에서 모아서 좀 자료 준비도 좀 하고 학교로도 준비하게 시켜서 실제로 그런 공청회들을 진행을 하게 하고 만약에 그게 공동체 구성원이나 학생들의 의사대로 뭔가 반영이 되지 않거나 너무 학교 입장만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학생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 방식은 전체 학생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책 제안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각 영역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 혹은 아니면 학교에게 제안할 수 있는 바들이 있잖아요. 불만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더 홍익대학교 입장에서 그리고 홍익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에서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 대안단을 꾸려서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하고요. 이 제도가 나오게 좀 고려하게 된 배경은 이제 학교 학생 협의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의제들이 항상 핑퐁 게임으로 끝나는 게 많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것들을 학생회에서 중요 사업으로 가져가고 학교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인지시켜주고 학생들이 이러한 정책을 원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제 학교 학생 협의회 그리고 다른 협의체들과 함께 홍익대학교의 중요한 이제 정책 제안 하나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타교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 회칙 제정에 앞서서 학생 윤리규약의 형식으로 인권 관련 조항을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현재 이 사회에서 인권 관련 조항 제정은 학생 사회에서 필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7년에 발족한 성인권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학내 성평등 상담센터에서의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학교 본부와의 협의하에 학칙과 해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학생들을 이제 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정말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사실 모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권 기반의 그런 기획들도 사실 많이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사 진행이나 문화 진행에 있어서도 그런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정책까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화 같은 경우에는 홍대 주변에 사실 문화라는 게 홍대 앞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문화 관련 단체나 그런 것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홍대 내에서 뭐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전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우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대동제 기획단이 결국엔 기획하는 것은 어떤 대동제가 어떠한 기조로 갈 거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동제 전체 이제 컨셉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의 대동제를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기획단들과 회의와 그리고 각종 이제 학생회와의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공동적으로 우리 이제 2018년이겠죠. 18년에 대동제가 가지고 가야 할 기조는 무엇이냐를 설정하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기획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큰 행사는 아니었지만 학우들이 이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은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쉬웠던 거는 첫 회다 보니까 이제 시작에 사실 의미가 있었던 거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좀 발전을 좀 시켜서 그것 또한 어떠한 기조로 갈 것인지 문화제 가장 자신 있는 거는 사실 행사하는 거지만 가장 신경 쓸 것은 학생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이제 학생 자치권 그리고 교육권 등에 대한 이제 활동들입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저희 선거본부의 이름처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새로운 변화, 리뉴얼 기대해주세요.